장모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자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와서 이러는 거니? 지윤이가 집을 나가서 장모님 댁에 있는 걸 알았어요. 저는 갑자기 엄마도 잃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누워 계시고 누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할 지경인데 지윤이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네의 안타까운 상황은 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해. 하지만 이제 신혼인 지훈이가 왜 자네 집에 짐을 모두 져야 하나? 시아버지를 지훈이가 전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아버지 생각만 나서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제가 눈치 보이고 점점 일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지윤이는 자영업이라 시간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정도 부탁한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자네가 병원에서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지훈이도 자기 일이 있어. 자네가 힘들다고 해서 지훈이가 모든 걸 다 떠안아야 한다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지훈이도 자기 일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자네 아버지를 돌보는 건 전적으로 자네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지훈이가 맡을 일이 아니야.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에 접어든 송미진이라고 해요. 사실 이렇게 사연을 적는 건 제게 참 생소한 일이에요.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었지만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 딸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복잡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제 딸이 몇 년 전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결국 그 남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사실 이혼도 아니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선택이 딸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딸의 행복을 위해 내렸던 결정들이 정말 옳았던 건지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과연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정말 궁금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제 딸과 제가 어떤 갈림길에 서 있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은 남편과 딸, 그리고 제가 함께 행복했던 그때였어요. 남편은 늘 딸과 저를 위해 모든 걸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딸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죠. 주말마다 공원으로 소풍을 가는 게 우리 가족의 작은 행복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딸과 함께 연을 날리겠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딸은 어린 마음에 들떠서 연을 높이 높이 띄웠어요. 아빠, 더 높이 올라가요. 이거 봐. 연이 정말 높이 가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을 웃었어요. 그러더니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윤이도 저 연처럼 높이 날아오를 거야.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말이야. 저도 옆에서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죠. 남편의 그 말에 딸은 씩씩하게 고개를 들더니 저를 바라보며 외쳤어요. 엄마, 나도 연처럼 될 거야. 나중에 내가 커서 엄마랑 아빠도 멀리 데려가 줄게. 저는 그 말이 너무 사랑스러워 딸을 꼭 안아줬어요. 그래, 우리 딸은 뭐든 할 수 있어. 엄마도 지윤이 믿어. 그렇게 우리는 공원에서 한참을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남편과 딸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시절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던 것 같아요. 남편과 딸, 그리고 저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30대 후반, 딸이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그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고 우리 삶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작은 병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지내는 날이 늘어났고 딸은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항상 강했던 남편이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무너졌죠. 딸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은 힘겹게 말을 꺼냈죠. 미진아, 나 이제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지윤이 꼭 잘 부탁해. 내가 끝까지 같이 있어 주고 싶은데.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이 우리를 두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울컥하며 남편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당신이 떠나도 나랑 지훈이는 괜찮을 거야. 당신이 해준 만큼 내가 지훈이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 남편은 눈물을 참는 듯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안함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복도에서 기다리던 딸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딸이 복도 끝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릴 때 저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남편의 병원비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저는 공무원이었지만 많지 않은 월급으로 딸과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죠. 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점점 더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어요.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조용히 제게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우리 집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나도 이제 더 크면 엄마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린 딸이 그토록 이 상황을 이해하고 저를 위로하려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죠. 저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더 노력할게. 너만 잘 자라주면 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꿈만 생각해. 딸은 제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힘들게 안 할게. 우리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실감날 때마다 딸이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딸은 늘 밝게 자라줬고 저는 그런 딸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작은 방에서 서로 꼭 붙어 자면서도 우리 둘은 마음으로 서로를 힘껏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돈은 부족했지만 그때는 정말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남편 없이 맞이하는 첫 겨울, 난방비가 부족해 집이 추웠던 어느 날 딸은 제 무릎 위에 누워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지금은 좀 춥지만 나중엔 따뜻한 날도 오겠죠? 내가 그때는 엄마 옆에서 더 잘할게.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딸을 꼭 안아줬어요. 그래, 우리 따뜻한 날 금방 올 거야. 엄마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둘이 같이 이겨내자. 그렇게 딸과 저는 추운 방 안에서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낸 지 벌써 한참이 지났어요. 딸은 정말 대견하게 자라났고 그 사이 네일아트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어요. 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고 어느덧 네일아트 디자이너로 크게 성공했어요. 딸은 워낙 손재주가 좋다 보니 소문이 금방 퍼졌고 손님들이 몰리면서 가게도 번창하게 되었죠. 처음엔 혼자 일하다가 이제는 직원도 몇 명 두고 운영할 정도로 바빠졌어요. 어느 날 퇴근 후 딸의 가게에 들렀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손님들로 북적였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게 한쪽에서는 딸이 직접 손님을 맞으며 작업 중이었죠. 딸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섬세하게 손톱을 다듬고 있는 모습이 참 대견했어요. 잠시 후 딸이 일을 마치고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왔네. 오늘 일찍 끝났어? 응, 일찍 끝났길래 잠깐 들러봤어. 근데 여기 정말 잘 되나 봐. 손님들도 많고 직원들도 꽉 차 있네. 딸은 조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자랑스럽게 가게를 둘러봤어요. 응. 요즘 정말 바빠. 예약이 밀려서 손님들이 몇 주씩 기다리고 있어. 직원들이 있어서 그나마 내가 너무 지치진 않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게도 번창하고 엄마가 정말 뿌듯해. 이젠 직원들도 많이 두고 너도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겠네. 딸은 피곤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도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그래도 나는 이 일이 좋아. 네일아트가 내 손끝에서 완성될 때마다 그 기분은 정말 말로 다 못해. 손님들이 만족해하고 웃는 걸 보면 그동안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 딸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저는 그 말이 더 감동적으로 들렸어요. 딸은 단순히 직업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모두 쏟아붓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나 결혼하려고 해. 남자친구가 있는데 한번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결혼이라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까요? 딸이 벌써 결혼을 이야기할 만큼 진지한 관계라니 마음이 조금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며칠 후 딸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남자친구 종수는 첫인상부터 참 깔끔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옷차림도 단정했고 무엇보다 딸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차를 내오고 세 사람이 마주 앉자 종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윤이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어서 와요. 우리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낼 정도면 둘이 서로 많이 신뢰하나 봐요. 저도 이렇게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렸어요. 반가워요. 종수는 미소 지으며 딸을 한번 바라본 뒤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바쁘긴 하지만 지윤이를 만나면서 제 삶이 훨씬 풍부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쁠 때도 지윤이가 많이 이해해주고 힘이 되어줬어요. 딸은 그 말을 들으며 살짝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수 오빠가 항상 나를 잘 챙겨줘. 일은 바쁘지만 시간 날 때마다 꼭 날 보러 오고 늘 내가 먼저라면서 힘들어도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어. 정말 고맙네요. 간호사 일도 힘들 텐데 지훈이도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지윤이와 결혼해도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윤이가 어머니와 많이 가깝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와 잘 지내면서 자주 찾아뵐 생각이에요. 어머니께서 아들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종수의 배려심 깊은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딸을 정말로 아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워요. 두 사람이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결혼은 서로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윤이도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겠죠? 종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결혼이 큰 책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윤이와 함께 저희 둘만의 가정을 꾸리면서도 어머니를 늘 존경하고 자주 찾아뵐 생각입니다. 제가 바쁘긴 하지만 항상 지윤이 곁에서 함께 할게요. 딸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엄마, 나 이제 결혼해도 될까? 종수 오빠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줘서 나도 정말 행복해. 저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어요.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래, 지윤아. 엄마도 내가 잘 선택한 것 같아. 결혼이 쉽진 않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면서 잘 지내면 분명 행복할 거야.
종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 저는 안도하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딸 지훈이와 종수의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딸의 결혼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나갔지만 사실 걱정도 많았죠. 종수네 가족이 학벌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종수의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재직하다가 은퇴하셨다고 했어요. 그에 비해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지훈이는 아빠 없이 자라왔으니 그들이 어떻게 볼지 마음이 무겁기도 했죠. 식당에서 만난 종수네 가족은 모두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종수의 아버지는 과묵해 보였고 종수의 어머니는 차분하면서도 엄격한 인상을 주셨어요. 종수의 누나는 인사만 짧게 건넬 뿐 뭔가 이상한 느낌을 풍기며 식사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녀의 상태를 알게 되지만 그때는 그저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종수 어머니가 우리 쪽을 쓱 훑어보더니 말없이 음식을 고르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윤 씨는 아버지 없이 오래 자랐다면서요? 아이 키우는 게 참 어려웠을 텐데 어머님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나도 그럴 줄 알고 있었기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딸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 지훈이는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제가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에요. 하지만 종수 어머니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길로 지훈이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다시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다는 게 아무래도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겠어요. 요즘 결혼하려면 준비할 것도 많고.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물론 내가 남편 없이 딸을 키워왔다는 사실이 결혼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지적당할 줄은 몰랐어요. 딸 지훈이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며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종수가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붙잡고 나서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얘기는 조심해 주세요. 지윤이도 듣고 있어요. 지윤이는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자랐어요. 종수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종수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중재하려는 듯 했죠. 하지만 종수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다시 지훈이를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괜한 말을 했니?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니?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니까 이런 점은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을 이렇게 무시당하게 둘 순 없었죠. 저는 당당히 딸 편을 들어 말했어요. 지훈이는 누구보다도 강한 아이예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고 지금은 네일아트 디자이너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지훈이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지훈이는 제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마 엄마인 제가 이렇게 나서는 걸 보고 마음이 움직였을 거예요. 저는 그저 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 순간 종수의 아버지가 과묵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지윤 씨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건 알겠어요. 다만 결혼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니까 양쪽이 잘 맞아야 해서 우리 집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쓰는 거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도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지훈이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부족함이 없는 아이라고 자신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린 나이에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는 말을 이어가진 않았어요. 대신 누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무언가를 눈치 보듯 조용히 지켜보는 모습이었죠.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깊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종수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설득했어요. 엄마, 나 지윤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지윤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나도 지윤이도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 결혼 정말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수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면 알았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도 꼭 잊지 말고 명심해라. 결혼 생활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가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혼이 쉽지 않다는 건 이미 제가 살아오며 충분히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훈이와 종수가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어려움이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단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강하면 잘 이겨내고 살 수 있을 거라 믿는단다. 종수가 지훈이를 보며 눈빛으로 미소를 건넸고 지훈이도 살며시 웃었어요. 상견례는 끝내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지만 시댁에서 느낀 그 미묘한 긴장감은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지만 가져 두 아이의 행복만을 바랬습니다. 상견례 이후 딸 지훈이는 결혼 준비에 열심히 몰두했어요. 신혼집은 종순의 시댁 근처에 마련됐고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딸은 네일샵과 신혼집 사이의 거리가 계속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신혼집은 종순의 집에서 가깝지만 현재 딸의 네일샵은 시내 중심에 있었고 그 거리가 꽤 멀었거든요. 하루는 저녁 식사 후 딸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신혼집은 종수 오빠네 집이랑 가까운 데로 마련했는데 네일샵이 너무 멀어. 결혼하고 나서 샵을 옮길지 말지 고민이야. 저는 딸의 표정을 보며 그동안 얼마나 이 문제로 걱정했을지 느껴졌어요. 그게 고민이겠구나. 그래도 결혼하고 한동안 다녀보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샵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옮기는 건 신중해야 할 것 같아. 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금 당장은 예약이 꽉 차서 옮기기가 부담스럽기도 해. 내가 네일샵을 옮겨도 잘 될까 하는 걱정도 있고. 하지만 신혼집에서 너무 멀어서 나중엔 또 힘들 것 같고.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맞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결혼하고 나서 한번 겪어보고 나서 생각해. 새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여유를 가지고 결정해도 괜찮을 거야. 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이 맞아. 일단 결혼하고 나서 좀 지켜보고 결정해야겠어.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겠지. 결혼 준비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지훈이는 이미 오랫동안 네일샵을 운영하며 번 돈을 착실히 모아왔기 때문에 결혼 준비도 스스로 척척 해나갔어요. 하루는 딸이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드레스도 예쁘게 맞췄고 준비도 거의 끝났어. 종수 오빠도 내가 잘하니까 안심하고 있더라. 저는 딸이 대견스러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윤아, 내가 정말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결혼 준비가 쉽지 않은데도 너 혼자 이렇게 잘 해내고 있잖아. 딸은 웃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가 절약하고 저축하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지. 정말 다행이야. 결혼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맞췄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딸이 참 현명하게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딸이 결혼할 날을 대비해 그동안 조금씩 저축을 해왔었거든요. 서랍에서 그 돈을 꺼내 딸에게 건넸어요. 지윤아, 이거 받아. 그동안 내 결혼을 위해 엄마가 조금씩 모아둔 돈이야. 내가 혼자 잘 해내고 있지만 이건 엄마가 내 결혼을 축하하며 주는 거니까 꼭 받아. 딸은 놀란 표정으로 두 손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돈, 나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감동이야.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나를 생각해준 걸 알면 그게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소중하게 잘 사용할게요. 혼자서도 잘 해내겠지만 엄마 마음이니까 받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거든.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딸이 얼마나 대견한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시 한번 느꼈죠. 그동안 딸을 위해 해온 작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완벽한 날이었죠. 예식장에는 꽃향기가 가득했고 딸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 여정이 그대로 보였어요. 딸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을 건넸어요. 지윤아, 정말 아름답구나. 너의 이 모습 아빠가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딸은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오늘 아빠가 생각나.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엄마랑 같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겠지?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치? 그럼 아빠도 너를 보고 참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하늘에서 너를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자란 걸. 딸은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딸이 혼자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잠시 후 종수가 딸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섰어요. 그 순간 종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어요. 지윤아, 오늘 정말 예쁘다. 우리 앞으로도 항상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자. 딸은 종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종수 오빠랑 함께 새로운 가정을 잘 꾸려갈게.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결혼식 내내 저는 딸과 종수의 밝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그동안 딸과 함께했던 힘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하객들이 가득 찬 예식장에서 딸과 종수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간신히 참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딸과 종수가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걸어나갈 때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지윤아, 이제는 너도 너만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렴. 아빠도 나도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그날 딸은 마침내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섰고 저는 그 출발을 응원하며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딸 지훈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온하던 신혼생활에 날벼락 같은 일이 닥쳤어요. 지훈이와 종수가 신혼집에 막 정착해 가던 중 종수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딸 역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도 종수와 지훈이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종수의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날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뇌졸중이래.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제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는 못하실 거래. 세상에, 지윤아. 그럼 어쩌니? 종수는 괜찮대? 딸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정수 오빠도 너무 힘들어해.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님까지 이렇게 되시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며 딸을 다독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훈이와 종수가 얼마나 힘들지 너무 잘 알았죠. 그래도 지윤아,
내가 옆에 있으니 종수가 큰 위안이 될 거야. 힘들겠지만 내가 종수 곁에서 힘이 돼주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일 거야. 딸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도 엄마, 아버님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더 자주 도와야 하나 걱정이 돼. 아직은 신우이가 돌본다고 했잖아. 일단 상황을 좀 더 보고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딸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딸은 들어오자마자 무거운 한숨을 쉬며 앉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신우이가 좀 이상해. 아버님을 돌봐야 하는데 갈 때마다 술 냄새가 나.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신우이가 아버님을 돌본다고 하더니 설마 술을 계속 마시고 있는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종수 오빠한테도 말했는데 사실 신우이가 이혼당한 이유도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님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 충격으로 더 심해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신우이가 제대로 아버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세상에, 그러면 아버님을 누가 돌봐야 하니? 내가 그 일을 맡아야 하는 건 아니겠지?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무겁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종수 오빠는 너무 바쁘고 신우이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 종수 오빠는 일을 하면서 자꾸 나한테 아버님 돌봄을 맡아줄 수 없냐고 물어봐. 저는 딸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딸이 무리하지 않길 바랐어요. 지윤아, 너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할 순 없어.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시아버님까지 돌보는 건 말도 안 돼. 이건 종수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내가 전적으로 맡을 일이 아니야. 딸은 제 말을 듣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종수 오빠도 너무 지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종수도 분명 힘들겠지만 내가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가끔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신우이가 그 상태라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해. 내 몸도 중요하니까 절대 다 떠안지 말아야 해. 딸은 한참 고민하더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할게. 종수 오빠랑 더 이야기 나눠볼게. 딸은 한동안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시댁에 자주 방문했지만 신우이의 알코올 의존이 점점 심해지는 걸 볼 때마다 더 큰 걱정이 쌓여갔어요. 그 충격 속에서 딸도 종수도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했죠. 저는 그저 딸이 모든 것을 떠안지 않고 무리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어요. 딸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만 했어요. 며칠 전 딸 지훈이에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듣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엄마, 종수 오빠가 나한테 아버님을 돌보라고 계속 강요해. 내가 자영업이라 시간이 좀 더 자유롭지 않냐면서 내가 어렵다고 했더니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를 몰아붙였어. 너무 힘들어, 엄마.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바로 딸의 억울함이 느껴져 화가 치밀었어요. 뭐라고? 그럼 너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니? 딸은 한숨을 쉬며 울먹였어요. 내가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샵도 운영해야 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 근데 종수 오빠는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이렇게 몰려가며 지쳐가는 모습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죠. 지윤아, 당장 짐 챙겨서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왜 그런 짐까지 짊어져야 하니?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우리 집으로 왔어요. 지훈이는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거운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자꾸만 한숨을 내쉬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딸이 우리 집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난 후 갑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의 종수가 서 있었어요. 그 눈에는 분노와 피로가 묻어 있었죠. 장모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그가 화난 얼굴로 저를 보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자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와서 이러는 거니? 종수는 술에 취한 듯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따졌어요. 지윤이가 집을 나가서 장모님 댁에 있는 걸 알았어요. 장모님도 이 상황을 아시면서 어떻게 지윤이 편만 드시나요? 저는 갑자기 엄마도 잃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누워 계시고 누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할 지경인데 지윤이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자네의 안타까운 상황은 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해. 하지만 이제 신혼인 지윤이가 왜 자네 집에 짐을 모두 져야 하나? 자네는 정말 그게 지윤이 책임이라고 생각하나? 시아버지를 지윤이가 전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종수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아버지 생각만 나서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제가 눈치 보이고 점점 일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지윤이는 자영업이라 시간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정도 부탁한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네가 병원에서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지윤이도 자기 일이 있어. 자네가 힘들다고 해서 지윤이가 모든 걸 다 떠안아야 한다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지윤이도 자기 일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자네 아버지를 돌보는 건 전적으로 자네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지윤이가 맡을 일이 아니야. 종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더 화를 냈어요. 그러면 저는요, 가족이 이렇게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지윤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이기적으로 구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어요. 딸이 이렇게 몰리며 희생하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자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하지만 지윤이도 자네 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어. 지윤이는 샵 운영도 해야 하고 자네 가족 문제까지 다 맡아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야. 자네가 아버지와 누나를 도와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지윤이에게 모든 걸 기대하려고 하지 마. 그때 방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지훈이가 나와서 종수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했고 함께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한 거야.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몇 달이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전적으로 시아버님을 돌볼 수가 있겠어? 오빠라면 지금 당장 우리 엄마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사실 현재 오빠와 오빠의 누나는 자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돌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오빠 가족 누구도 나에게 그런 역할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돌아가줘. 종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종수는 한참 저를 노려보다가 술기운에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뒤 천천히 돌아서서 집을 나갔죠. 저는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딸이 더 이상 이렇게 끌려가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때 딸이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 정말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지윤아, 너 혼자 모든 걸 떠안지 마.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더 이상 종수에게 끌려다니지 마.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해. 딸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품에서 흐느껴 울었어요. 저는 그런 딸을 꼭 안아주며 딸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결국 딸은 종수와 헤어졌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니지만 두 사람은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으니 그 결별의 상처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딸은 많은 고민 끝에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죠. 저도 그 결정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딸은 네일샵을 신혼집 근처로 옮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신혼집과 가게 사이의 거리가 걱정이었지만 결국 샵을 이사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샵까지 옮겼더라면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딸은 현재도 손님들에게 인정받으며 샵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딸이 마음 편히 이 모든 걸 떨쳐낸 건 아니에요. 가끔 딸은 종수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좋은 기억도 있기에 그리움이 아예 사라질 수는 없겠죠. 종수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함께했던 시간 중에는 분명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아무리 종수가 그리워도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요. 특히 아직도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정도 들지 않은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말이죠. 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저 역시 큰 영향을 끼쳤어요. 사실 저는 딸이 종수 가족의 문제를 모두 떠안고 희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딸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종수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제게는 무엇보다 딸의 행복이 중요했어요.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죄책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저도 제 딸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딸이 종수와 결별한 후 제 주변 친구들은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지훈이를 위해 참 잘한 결정이다라고요. 딸의 미래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결국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됐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진 않았어요. 종순의 가족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아프고 딸이 겪었던 이 모든 일이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희생해야 했다고, 딸과 함께 종순의 가족을 도우며 함께 해야 했다고요.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딸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고통받는 걸 지켜보며 저는 그저 그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랐어요. 딸이 가족이라는 책임에 눌려 그녀 자신의 삶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거든요.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저처럼 딸의 행복을 위해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더 많은 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듣고 이 정리 못하는 감정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